화요일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며칠 전 목표 기업을 정하기보다는 취업만 되면 어디든 가겠다 이런 취준생들의 얘기를 전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자료가 나왔다고요? 네, 이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체 같은 이 선호도 높은 기업들의 채용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먼저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보겠습니다. 이 본사와 지사, 공장 등 총 직원이 300인 이상인 대형 사업체 중 상당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속하는데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세를 보면 계속 둔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해 월 평균 취업자는 314만 6천 명이었는데 전년보다 5만 8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2018년 5만 명 늘어난 뒤로 6년 만에 가장 증가폭이 작은 겁니다. 증가폭이 컸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2022년 같은 경우 18만 2천 명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2023년 9만 명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도 이 36% 떨어지면서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6천 명 줄어서 전년에 이어서 2년째 감소세고요.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도 5년째 줄고 있는데 지난해 400여 곳에서 채용한 정규직이 300명 가까이 줄면서 2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신규 정규직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82.5%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만큼 신입이 아닌 경력을 많이 뽑는 추세라는 겁니다. 최근 이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경력직에 대한 선호로 사회 초년생이 기대할 수 있는 생애 총 취업 기간이 평균적으로 2년 줄고 생애 총 소득도 13% 하락한다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이래저래 청년들이 직업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월급도 적당히 잘 주고 또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이 통계가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쉬었음이라고 하는 청년이 전년보다 2만 1,000명이나 늘어서요. 42만 1,0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쉬었음이라는 의미는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사람들입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됩니다. 이번에 나온 42만 1,000명이라는 수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인 2020년이었으니까 이걸 감안하면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문제는 지금 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줄고 있는데도 이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청년들의 구직 의욕이 없다, 일하기 싫다, 이런 걸 반증한다는 건데요. 내가 가고 싶은 직장, 양질의 일자리가 구직 의욕이랑도 직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물론 이 절박함에 합격만 하면 아무 데나 가도 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구직 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한 기자 설명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요. 지금이야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작년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꽤 좋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왜 좋은 일자리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은 거죠? 네, 우리나라 수출에서 플러스를 견인한 게 바로 반도체 부분이잖아요. 네. 이 반도체 산업이 엄청 성장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고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입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기조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서 확대된 영향이 크고요. 또 이번 정부의 대규모 세수 펑크와 과다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덜 뽑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자리가 준 건 아닙니다. 운수 창고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5만 6천 명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운수 창고업 취업자는 코로나19 이후 급
급증한 택배기사와 배달앱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올해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올해 상황은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 목표치를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2만 명으로 낮춰 잡았지만 탄핵 정국과 관세 전쟁 등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물가, 환율 이런 것도 있지만 일자리 대책도 빨리 내놔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직과 이직 관련된 얘기 들고 나오셨네요. 네. 취업준비생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목표 기업을 정해놓고 준비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그런 경향이 흐려졌다고요? 네, 취업 준비생에게 목표하는 기업 형태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싶냐고 했더니 절반이 넘는 55.2%가 취업만 되면 어디든 관계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취업하기가 얼마나 팍팍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뒤를 잇따르는 순위를 봐도 마치 순위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15.1%로 2위를 차지했고요. 중견기업이 3위, 공기업, 공공기관이 4위, 대기업, 외국계 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절박한 마음을 보여주는 게 합격만 하면 어디든 다니겠다는 게 절반이 넘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경기 불황으로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목표 기업을 설정하기보다 합격하면 어디든 다니겠다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업 형태와 무관하게 취업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으로 빨리 취업해야 해서가 역시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요. 길어지는 구직 활동에 지쳐서 남들보다 스펙 등 강점이 부족해서 경기가 좋지 않아 채용이 줄어들어서 등이 높은 비율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목표 기업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 기업 형태보다 다른 조건이 더 중요해서 일단 취업 후에 이직할 계획이라서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네, 한 기자가 소개해 주신 답변들 중에서 저는 일단 취업에 먼저 성공을 하고 나중에 이직을 하면 된다. 이 답변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올해도 이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조사됐다고요? 네, 이 경기 침체로 이직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올해 이직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직의 이유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이 복수 응답으로 받았는데요.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가 56%로 가장 많았고요. 회사의 비전이 없고 성장이 정체돼서와 업무 역량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어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급별로는 대리급이 76%가 넘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부장급, 과장급, 사원급이 이었고요. 임원급이 이직 의향이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만 원대했을까요? 올해 이직을 계획한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이직에 성공할 자신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이직에 자신이 없는 이유로는 상황적인 요인이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이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 같아서가 71.6%로 1위를 차지했고요. 실제 입사 지원할 만한 채용이 적을 것 같아서가 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커리어 스펙이 부족하고 경쟁자들의 실력이 향상돼서 평준화되어 있고 또 국제 정세 등이 불확실성이 크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반대로 올해 이직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직장인도 경기가 안 좋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가장 많은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올해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 그러니까 경력직 채용과 관련한 정보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지난해 경력직 채용이 가장 활발했던 직무는 개발 데이터로 나타났고요. 네. 합격자들은 평균 8년 차에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채용 수요가 많은 직무는 개발 데이터 말고도 마케팅, 광고와 영업, 엔지니어링, 디자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역시 개발 데이터 쪽이 많은 IT 정보통신업이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쟁이 높았던 데는 어딜까요? 개발 데이터가 영업과 함께 가장 높았습니다. 디자인과 마케팅, 광고, MD가 3, 4위를 차지했고 회계, 세무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개발 데이터
에듀케이터는 공고와 지원자가 모두 많아 지난해 가장 이직이 활발한 직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직에 성공한 합격자 평균 경력은 앞서 말했듯이 8년 차였는데요. 숙련되면서도 한창 일할 수 있는 실무자 또 이 중간 관리자가 합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 8년 차면 30대라고 할 수 있죠. 3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만 명 늘어나는 등 이 실제 취업과 이직이 많은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13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10만 6천여 명, 약 8% 정도가 늘어난 규모인데요. 가사나 육아를 위해 또는 정년이 도래했거나 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닌 다니고 있던 회사가 없어지거나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그리고 사업 부진 등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비자발적 퇴직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급등했다가 그 이후로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4년 만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은 전체 퇴직자의 42.9%로 집계됐는데요.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 사람들의 8.3배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부진의 지표로 할 수 있는 이 실업자 통계와 함께 눈에 띄었던 건 단기 근로자가 지난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국내 전체 취업자 3명 중 1명인 88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근무 시간이 주 17시간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전년보다 10.2% 늘어난 250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률상 통상 일주의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면 지급되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과 휴일수당, 연차 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데엔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목표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전 생활비라도 벌고자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고용주나 사업장 입장에서도 주휴수당 등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쪼개는 경향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단기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지난해 청년 근로자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2만 1,000명이 늘어난 42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 원으로 처음으로 평균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신입 사원이 받는 급여에 상여금 같은 특별급여를 더해 평균을 낸 겁니다. 국내 대기업 대졸 초임은 일본보다 높은 걸로도 파악이 됐는데요. 한국의 500인 이상 대기업 대졸 초임의 구매력을 환산해보니 일본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대졸 신입 사원보다 57.9%가 더 높았습니다. 대졸 초임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격차가 컸는데요. 300인 이상 대졸 초임이 5천만 원을 넘어서는 동안 300인 미만 사업체 평균 대졸 초임은 64.7%에 그치는 3,238만 원으로 집계됐고 이마저도 정상 근로시간을 초과해 추가로 주는 초과 급여를 포함하면 5인 미만 사업체 초임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초임 연봉의 양극화가 계속 심해져 간 가운데 국내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교육부가 재작년 말 기준 취업 현황을 조사해보니 일반 대학교는 물론 교육대학과 전문대학도 전년에 비해 취업률이 뚝 떨어진 건데요. 전체적인 채용 규모 자체가 쪼그라든 탓도 있지만 갈수록 커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이 계속 미뤄지고 또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추세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는 순간 대기업으로 이직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앞으로 대기업의 취업 기회를 엿보면서 그냥 쉬는 이런 경향이 강해지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그냥 쉬었음 청년으로 전락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하루 구직 활동조차 없는 쉬었음 청년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엔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이 40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17.9% 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